지금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들 1학기, 2학기 때 사용했던 1차원 높이 측정기예요. 그러면 이 높이 측정기가 금방 내가 1차원 높이 측정기라고 했는데 몇 차원 측정기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1차원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게 왜 1차원인가?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차원 측정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1차원 측정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지금 Z축만 측정이 가능하다. 의견이 나왔어요. 정답이죠?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없나요? 자, 얘는 Z축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얘기했어요. Z축만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1차원 측정기다. 여기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이 Z축이죠. Z축. 그러면은 왜 Z축만 측정 가능해서 1차원 측정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이상한가요? 지금 이 측정기는 이걸 가지고 자 Z축만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1차원 측정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여러분, 물체의 6자유도의 성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6자유도니까 6가지죠? 그 6가지가 어떤 건지 얘기해 볼까요? 우선 선형 구속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회전 구속이 있어요. 이렇게 있었죠? 선형 구속은 위치 구속이라고도 하고, 회전 구속은 방향 구속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형 구속은 X, Y, Z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TX, TY, TZ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 T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왜 T라는 약자를 붙였을까요? 회전 구속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RX, RY, RZ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R은 무슨 약자예요? 이거 왜 R이라고 붙였을까요? 네? 네. 여기서 T는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이동하다. R은 뭐 로테이션, 그래서 회전, 이동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TX, TY, TZ, RX, RY, RZ 이것은 이제 ASME에서, 그죠? ISO에서 주로 쓰던 용어고요. ASM에서는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여기가 X, Y, Z, U, V, W 이게 같은 기호예요. 이것이 나오면은 같은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몇 차원 측정기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간단한 기준은 축이 몇 개냐, 이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축이 몇 개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이라는 것은
좌표계를 구성하는 축이 되겠죠. X, Y, Z. 그리고 이 축에는 안내부, 그 다음에 스케일. 안내부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거고, 스케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표현해주는 장치. 이것이 있어야 이제 축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축이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측정할 때 Z값밖에 없었죠? 그래서 1차원 측정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 보셨나요? 3차원 측정기에서 XY 말고 Z축만 측정을 한다 했을 때 제품을 그냥 올려놓고 측정을 했나요? 아니면은 그 제품 올려놓은 평면을 측정해서 공간 정렬을 한 다음에 측정을 했나요? 공간 정렬을 하고 측정을 했죠. 자, CMM에서는 공간 정렬이라는 걸 했어요. 이 공간 정렬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지금 자유도, 그러면 자유도의 구속,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3차원 측정기에서 이런 평면에서 이게 정반면이라고 치든 뭐 지그라고 치든 여기에 이렇게 점을 측정을 해서 평면을 만들어서 공간 정렬을 했다 라는 것은 얘는 지금 RX, RY를 구속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TZ를 구속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RX, RY를 구속하지 않으면 TZ를 구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정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회전운동을 구속하지 않으면 선형운동을 구속할 수 없다. 구속할 수 없다는 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1차원 높이 측정기 측정할 때 공간 정렬 했어요? 안 했죠? 공간 정렬 안 하고 그냥 프로브 규정 한 다음에 Z축 정반 2번 이렇게 프로빙해서 그냥 제로 만들었잖아요. 그 제로를 만들었다는 게 Z축을, 그러니까 TZ를 구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TZ를 구속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RX, RY를 구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여기서 제품이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측정기를 놓고 이 프로브를 이용해서 여기를 측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RX, RY 구속을 안 하고 직접 측정을 했어. 그러면 측정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RX, RY를 구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TZ를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TZ이 정확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야 맞죠?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야 맞는데 정확하지 않게 측정하라고 내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RX, RY를 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측정기에서는 RX, RY를 구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차원 측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RX, RY 이것은 기계적 정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측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계적 정렬이라는 것은 이미 이 정반이라는 기준 위에서 여기에 제품도 올려놓아 있고 측정기도 올려놓아 있고 이 기준 위에서 그냥 측정을 했다. 그래서 RX, RY 구속은 생략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RX, RY가 없는 게 아니고 기계적 정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측정은 RX, RY, RZ, TX, TY, TZ 필요한 것을 구속하고 나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RX, RY를 구속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자유도 구속에 필요한 좌표 축이 있어요. 자, RX, RY, RZ 구속을 한다 치면은 지금 RX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의미죠. 지금 X, Y, Z 이게 축이 있다 그러면 RX는 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의미예요. X축이 기준축이면은 RX가 회전해야 되는 작업 평면이 어느 평면이 돼요? 요거는 YZ 평면이 되죠. YZ 평면을 이루려면 Y하고 Z 좌표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측정기에서는 Z축 말고 XY라는 좌표축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RX 구속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RY는 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는 작업 평면은 Z하고 X평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X평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RZ이라는 것은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해야 돼요. 이때는 XY 평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XY 평면이 없어. 그래서 얘는 회전 운동을 구속할 수 없다. 그리고 XY축을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XTY도 구속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X를 위해서는 요거 YZ 평면이 필요하고 RY는 ZX, RZ는 XY 평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좌표축이 부족한 것은 구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전 운동을 구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형 운동을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TZ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RX, RY가 이미 구속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간혹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그 측정기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측정기 회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측정기는 2차원 측정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이 2차원 측정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요 프로브를 이용해서 Z값을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전기 마이크로미터에서 진직도 측정하는 것처럼 이런 정반 위에 제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 프로브로 여기 이렇게 쭉 옮기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형식적으로 보면 얘가 X축으로 이동하면서 Z축의 차이값, 요 차이값을 읽은 거잖아요. 요 측정 간격은 X축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X축으로 이동하면서 Z축을 측정하니까 2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서 Z축은 정확하게 구속이 되는 거죠. 여기 좌표 축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X축은 측정기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속이 된 것이 아니고 손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이 Z축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1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2차원 측정기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은 간이로 응용을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은 1차원 측정기일 수밖에 없다. 왜냐? Z축만 구속이 되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1차원 측정기가 왜 1차원 측정기인지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요거는 투영기인데, 요 측정기는 투영기인데 여러분들 실습할 때 사용했던 공구 현미경도 구조가 똑같아요. 요거는 몇 차원 측정기라고 볼 수 있나요? 2차원. 여러분들 2차원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그죠? 이건 2차원 측정기다. 왜? 얘는 이쪽이 X축, 그죠? 저기 Y축, XY 두 축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2차원 측정이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운동을 어떤 거를 구속하느냐, 그 다음에 선형운동을 어떤 걸 구속할 수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측정기로 구속할 수 있는 회전운동은 어떤 게 있어요? 예? 자, 회전운동은 RX, RY, RZ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형운동은 TX, TY, TZ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TX하고 TY, 요 TX하고 TY가 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X축하고 Y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TZ는 구속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얘는 구속이 불가능해. 왜? 얘가 아래 위로 움직이긴 하지만 이것은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라는 거죠.
상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지 Z축을 측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Z축을 구성하려면 여기에 안내부와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스케일이 있으면 Z축이 움직이는 값이 좌표로 나올 텐데 지금 여기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TZ는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RX는 구속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RX를 구속을 하려면 어느 작업평면이라고 그랬죠? RX를 구속하려면 얘가 뭔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을 하는 그 평면이 어느 작업평면이라고 그랬어요? 예? YZ. 아까 지금 이거 했잖아요. X, Y, Z. 이렇게 보면 RX니까 작업평면이 YZ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Y축은 있어요, 없어요? 이 측정기에서 Y축이 있어, 없어? 예? 아, 이 간단한 걸 뭐 이렇게 대답을 못해. Y축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Z축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 그러면 RX 구속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RY를 구속하려면 작업평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XZ. 여기 Z축 있어요, 없어요? X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RY 구속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자, RZ를 구속하려면 작업평면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XY 평면. 자, X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Y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RZ는 구속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했잖아. 측정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제품, 그죠? 제품 이렇게 놓고 여기 2점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X축 만들고 여기 1점 측정해서 이렇게 Y축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구협형 측정할 때 실습했죠. 지금 이 작업이 결국은 뭐예요? 요 데이텀, 요 기계좌표계 요거로부터 세타만큼 요 세타가 R 제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좌표계 0점에서 지금 요 측정좌표계 요게 지금 X가 되고 요게 Y가 되죠. 그 요게 TX, T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공구현미경이나 투영기를 이용해서는 RZ, TX, TY 요것이 구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좌표계를 설정한다, 데이텀을 설정한다 하는 것은 항상 물체의 자유도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이 6개를 다 구속해야 되는데 그러면 RX, RY, TZ 이거는 어디 갔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속한 것은 TX, TY, RZ 세 개만 구속했잖아요. 근데 자유도 전체가 구속이 되려면 RX, RY, TZ이 구속이 돼야 6자유도가 다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개는 지금 우리가 안 했잖아.
안 했으면 얘는 구속이 안 된 거냐 이거지. 구속이 안 됐으면 이건 측정하면 안 되죠. 좌표계가 제대로 안 잡힌 거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가 있다? 얘는 기계적 정렬. 이 측정기 자체에서 이 측정기 자체가 이 XY 평면 이 테이블이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측정기 제품 올려놓는 이 테이블이 이 Z축하고 기구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이거는 기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지금 따로 구속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 그리고 Z축도 우리가 그냥 여기다 제품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Z축이 기계적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Z축. 그래서 이것은 구속이 안 된 게 아니고 기계적 정렬 상태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상태에서 Z축 여기다가 스케일을 붙이고 안내부를 구성을 하면 Z축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Y, Z축이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가 돼요? 비접촉 3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실습하는 H동 1035 거기에 가면 이 비접촉 3차원 측정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정밀센터에도 비접촉 3차원 측정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저 2차원 좌표 측정기에다가 Z축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했나요? 자, 이거는 3차원 측정기예요. 이거는 뭐 몇 차원 측정기냐고 안 물어봐도 여러분들 다 알죠. 3차원 측정기. 그죠? 요거는 이쪽이 X, Y, Z. 이게 3차원 측정기예요. 그러면 이 3차원 측정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RX, RY, RZ. 그죠? 요거는 UVW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TX, TY, TZ. X, Y, Z. 이것이 다 구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3차원 측정에서 측정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 아주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블럭을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의 좌표계를 지금 이렇게 X, Y, Z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기 측정해가지고 평면 공간 정렬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직선 평면 회전했죠? 세 번째 이쪽에 점 찍어가지고 원점 지정.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좌표계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면 회전을 하면서 구속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회전 운동을 먼저 구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형 운동을 구속해야 된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공간 정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속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크게 공간 정렬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기계좌표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XM, YM, ZM, M이라는 건 머신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공작물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평면을 측정해서 이 평면의 법선이 이 기기좌표계의 좌표축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알아내서 그거를 일치시켜주는 작업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Z분의 X 몇 도, Z분의 Y 몇 도, 이렇게 축각이 나왔겠죠. 축각.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요 Z축을 기준으로 축각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얘는 RX, 얘는 RY를 구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평면 회전을 했다라는 것은 Z축을 기준으로 이런 회전 운동을 구속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런 거죠. 자, 기계좌표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제품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 직선을 측정해서 이 기계좌표계하고 요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Z축을 기준으로 요만큼 요 기계좌표계를 회전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Z축을 기준으로 XY 평면상에서 회전운동을 구속했다 해서 이게 R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 측정하면, 그죠? 측정하면 X가 Y축으로 몇 도 길어졌다, 이렇게 축각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3차원 측정할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전운동 구속이고, 그게 평면 공간 정렬 평면 회전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점을 측정을 해서 뭘 했어요? 원점 지정을 했죠. 원점 지정은 여기서는 TX를 한 거죠. 이거는 선형. 이런 과정을 거쳤죠? 기억나나요? 네. 자, 3차원 측정기에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잡았다, 좌표계 설정했다 라는 거 기억하죠? 자, 그럼 내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좌표를 설정하면 물체의 6 자유도가 다 구속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요거 RX, RY, RZ, 그 다음에 TX 이렇게 보니까 공간 정렬을 통해서 회전운동 2개, 평면 회전을 통해서 회전운동 하나, 원점 지정을 통해서 선형운동 하나, 이렇게 구속을 했어. 그러면 구성한 성분이 전체가 다 몇 개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6개 중에서 4개니까 자유도 2개는 어디로 갔냐 이거지. 이 2개가 뭐냐 하면 TZ, 그죠? TY. 요게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 우리가 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거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내가 뭘 질문하는지는 이해를 하나요? 자, 3차원 측정에서 데이텀을 설정을 하면, 즉 좌표계 설정을 하려면 우리가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해서 좌표계를 잡았는데, 좌표계를 잡았다는 의미는 물체의 6자유도를 완전하게 구속했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내가 설명한 거로 치면 공간정렬하면서 회전운동 2개 구속하고, 평면회전하면서 회전운동 하나 구속하고, 그 다음에 원점 지정하면서 선형운동 하나 구속했어. 그럼 구속한 성분이 전부 4개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TZ하고 TY는 여러분들이 한 거냐 안 한 거냐 구속을. 만약에 안 했다면 어디를 갔고, 했다면 언제 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공간정렬하고 평면회전을 할 때 따로 의식은 안 했지만, 여기서 보면 RX, 공간정렬에서 RX, RY 구속하면서 TZ가 자동으로 구속이 됐어요. 따로 여러분들 생각을 안 했지만 내가 자동으로 구속을 한 거야. 그 다음에 RZ 구속하면서 얘가 TY를 자동으로 구속을 했어. 왜냐하면 보통 회전운동을 구속한 그 위치가 선형운동에 같은 위치가 돼요. 같은 기준이 돼. 그래서 회전운동을 하면서 선형운동을 자동 구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누르면서 쓰면서 이런 거 기억나나요? 평면회전 옵션이라는 걸 선택을 해놓으면 직선 측정해가지고 평면회전 하면은 거기에 원점 지정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를 혹시 경험을 해봤나요? 해봤어요? 그 경우는 뭐냐 하면, 나는 여기는 회전운동만 구속을 하고 선형운동 구속은 안 하겠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 이런 제품이 있어. 근데 여기에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가공된 홀이 있어. 그러면 공간정렬, 그죠?
여기를 평면전을 했어. 그리고 원점 지정을 요 원의 중심으로 요렇게 했어. 요렇게.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걸 다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측정해야 되냐면 요 면을 기준으로 요 홈의 중심까지 요거와 관련된 치수를 측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난 이번에 요 직선으로 평면 회전을 다시 하겠다. 즉 회전 운동을 다시 구속을 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 측정해가지고 직선 측정한 다음에 평면 회전 하겠죠. 근데 평면 회전을 했다 그래가지고 선형 운동을 자동으로 구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원점을 XY 원점을 여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좌표계가 이렇게 되겠죠. X, Y. 그죠? 얘가 회전 운동을 하고 거기다가 다시 선형 구속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선형 회전 운동을 구속한 이걸로 방향은 이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렇지만 요 원점은 그대로 지금 현재 원의 중심 여기를 유지하겠다. 이런 때는 원점 지정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 운송만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론대로 하면 RX, RY, RZ하고 TX, TY, TZ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측정이라는 것이 특성상 회전 운동을 구속한 데는 거기에 대부분이 다 그 원점 지정을 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자동으로 회전 운동 구속한데 선형 운동을 구속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평면 찍고 공간 정렬, 원점 지정, 그 다음에 직선 측정하고 평면 회전, 원점 지정, 또 점 찍고 원점 지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평면이 됐든 직선이 됐든 회전 운동 구속하는데 선형 운동을 동시에 자동으로 구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4개만 구속했는데 다 구속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평면 회전은 원점 지정을 따로 분리하는 기능을 넣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공간 정렬한 곳에다가 원점 지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99%가 같기 때문에 그건 따로 분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거 6개를 구속해야 되는데 왜 4개밖에 구속 안 한 것처럼 보였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이 됐나요? 요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 평면인 경우에는 회전운동 2개 구속하면서 TZ라는 선형운동 하나를 동시에 구속한다고 그랬죠. 근데 회전운동 몇 개 구속하고 선형운동 몇 개 구속하고를 동시에 하느냐는 그 형체마다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통 이런 원통을 측정해서 그럼 원통의 축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공간 정렬을 했다. 그러면 회전운동 2개가 구속되는 것은 맞죠. 근데 이때는 이 원통의 중심으로 선형운동도 2개가 동시에 구속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구속이 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3차원 측정기에서 이게 요소를 측정할 때 기본적으로는 모든 요소가 다 3차원이에요. 그냥 점을 찍어도 점 자체가 XYZ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측정의 특성상 우리가 몇 가지를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뉴로메저에서 이쪽 점 프로빙 하면은 이게 X축이었다. 그럼 점 프로빙 하면은 좌표가 X축만 나오죠. 그건 왜냐하면 X축 좌표를 측정할 목적으로 프로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을 측정하면 이 원의 중심 좌표 XY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 원도 Z라는 좌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원을 측정할 때 Z 좌표는 사용을 안 하고 XY 좌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XY 좌표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뉴로메저에 가면은 어떤 요소를 측정했을 때 출력되는 유효한 좌표, 축각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항목들이 구속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빙에서 평면이나 원통이나 원뿔이나 이런 걸 측정을 하면 축각이 2개가 구속이 되고 2개. 그 다음에 직선을 프로빙한다. 그러면 이게 축각이 1개가 구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점, 요거는 위치가 하나, 원, 요거는 위치가 2개, 선형 구속이죠. 그 다음에 구, 요거는 선형 구속이 3개. 이런 식으로. 이건 프로빙에서 만드는 계산하는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되보름이라든지 관계를 맺어서 만드는 직선이 이런 거는 또 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측정했을 때 어떤 항목이 출력되느냐 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그 구속되는 성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로메저를 가지고 실습을 하니까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이런 용어들이 그냥 표준 용어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회사마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공간정렬 이런 것들을 어떤 회사는 뭐 면보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평면회전 이것을 뭐 축보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할 때는 뉴로메저 용어로 배우지만 현장에 가면 자기가 어떤 회사 측정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측정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로 익혀야 된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요거 3차원 측정기에서 자유도 구속하는 거, 좌표계하고 연결하는 거,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표면거칠기 측정기예요. 표면거칠기 측정기는 몇 차원 측정기인가요? 2차원 또는 3차원. 2차원입니까? 3차원입니까? 예? 이거는 이 측정기로 측정하는 좌표 축을 알아보려겠죠? 얘는 이쪽으로 X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X하고 Z축을 측정하니까 2차원 측정기예요. 얘는 2차원 측정기다. 여기서 Z축의 변화값을 읽어내는 것은 요 촉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보지만 사실 얘는 실제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확대한 거예요. 이런 형상이 있으면 얘는 각 점, 요점, 요점, 요점
이 점을 계속 좌표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에 XYZ, 요거에 XYZ, 요거에 XYZ. 근데 여기서 Y는 지금 축이 없으니까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XZ1, XZ2, XZ3 이렇게 쭉 측정을 하는 거예요. 요 간격이 예를 들면 뭐 0.5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그렇게 이렇게 쭉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뭐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 이런 작업들을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이제 1차 프로파일, P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칠기 R 프로파일, 그 다음에 이런 뭐 W 프로파일 이런 거를 계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람다 S, 람다 C, 람다 F 이런 필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람다 S에서 람다 C 사이에 있는 이 형상이 이제 거칠기, 람다 C에서 람다 F 사이에 있는 이런 형상이 파상도, 람다 S보다 더 작은 성분은 노이즈, 람다 F보다 큰 성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GDT에서 얘기하는 형상편차. 이런 관계를 이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낸다. 기본적으로는 X와 Z를 측정하는 2차원 좌표 측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 필요하면 여기다 옵션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Y축으로 움직이는 테이블 같은 걸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접촉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2차원이다. 단 필요한 3차원 측정을 하기 위해서 축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원도. 요거는 몇 차원일까요? 2차원. 왜? 지금 얘는 2차원이다. 2차원 측정기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2차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왜 2차원이라고 생각했느냐 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왜 2차원 측정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쪽이 X축, 이쪽이 Z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요거 2차원 측정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테이블을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죠? 회전을 하면서 이것이 회전하는 각도가 얼마라는 걸 우리한테 계속 알려줬죠. 그렇다라고 하면 회전축이 하나 더 있는 측정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X, Y축에 추가를 해서 회전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3차원 측정기냐 하면은 X, Y, Z라는 기준으로 보면 Y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회전축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RAH라는 원통 좌표계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RAH. R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요 X 값이 되고요. 요거. 그 다음에 H라는 것은 Z 값이 되고 A라는 것은 요 회전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통 좌표계를 다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 원통 좌표계는 직규 좌표계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럼 결국은
이 원통 좌표계를 측정을 하면 이것은 XYZ라는 3차원 좌표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3차원 측정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원도 측정할 때 우리가 원통을 측정했잖아요. 원통.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첫 번째 단면하고 마지막 단면하고 측정해서 요 중심을 연결한 요런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측정해서 흔들림 쟀죠? 기억나나요? 그리고 또 어떤 작업도 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원의 중심하고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연결한 요런 축을 만들어서 그거로부터 세 번째 원의 흔들림도 구하고 이런 작업을 자유자재로 했었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XYZ라는 좌표계를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게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쪽이 X축 Y축인데 여기에 여기 회전하는 R축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 P라는 점, 그죠? 요 중간에 P라는 점이 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X,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 그 다음에 Z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원점에서 R, 그 다음에 요 각도,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원통좌표계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요 직기좌표계 요거는 서로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차원 측정기다. 다만 진원도 측정기에서는 원통형 제품에 대해서만 3차원 측정기인 거죠. 이런 뭐 블럭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3차원 측정기니까 이거의 위치도 측정해라 이러면 이거는 불가능하죠. 원통 제품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 제품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진원도만 측정을 했지만 여기 보면 뭐 진원도, 원통도, 동심도, 흔들림 이런 건 기본이고 여기 진직도 낼 수 있죠. 진직도. 그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한다면 반대쪽에 진직도를 재서 또 평행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면에 평면을 측정할 수 있어요. 평면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 평면도라는 것은 데이터 AB를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C데이텀으로 측정을 한다면 반대편 이 부분을 평면을 측정을 해서 평면도 그 다음에 이 C면에 대한 평행도 이런 것들을 전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원도 측정기다라는 것은 원통형 제품을 종합적으로 3차원 측정이 가능한 3차원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다. 그러한 3차원 측정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가지면 좋고, 물론 진원도 측정기에서도 아예 원통을 측정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옛날 거 그런 거는 제외하고 원통을 측정할 수 있는 컬럼이 있는 측정기면 이런 3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여기를 쭉 측정하면서 이제 원통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측정하면 얘는 진직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진원도 측정할 수 있고요. 또
진원도를 여러 군데 측정해서 또 원통 만들죠. 이런 식으로 이 윗면에 평면도도 지금 여기서 본 이거는 평면도예요. 평면도. 이렇게 쭉 측정하면 위에서 진직도. 그 다음에 센서를 표면 거칠기 센서를 붙이면 뭐 표면 거칠기도 측정하고 이런 윤곽도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다 X와 Z와 R축이라는 이런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캠도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좌표 측정기에 대해서 이런 그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 측정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 뭐 진원도, 표면 거칠기, 기어, 3차원 이런 건 다 나와 있지만 이게 다 같은 측정기다. 자, X, Y, R. 그죠? 이거는 3차원 측정기예요. 표면 거칠기는 X, Z. 그런데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2차원 측정기예요. 필요하면 이쪽으로 Y축을 하나 추가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3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기어 측정기. 기어 측정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X, Z, R 이걸 이용해서 원통 좌표계로 3차원 측정할 수 있는 3차원 측정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3차원 측정기 X, Y, Z. 그래서 3차원 측정기가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로타리 테이블이라는 것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XYZ를 측정하면서 기어 측정기나 진원도 측정기처럼 이제 원통 좌표계로 3차원 측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이얼 게이지나 저런 걸로 측정을 할 때도 항상 좌표계를 이제 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할 때도 얘는 몇 차원 측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죠? 좌표계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저것도 기본적으로 1차원 측정이죠. 왜냐? 전기 마이크로미터 읽을 수 있는 게 Z값의 변화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이다. 두 번째는 모든 측정기는 좌표 측정기다 라고 해서 좌표 X, Y, Z 그 다음에 좌표 축 이걸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어떤 측정기든 좌표가 몇 개고 좌표축이 몇 개인가 그리고 이걸로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이 RX, RY, RZ, TX, TY, TZ 중에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제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도면을 해석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측정기들이 몇 차원 측정기가 왜 그런가 그거하고 자유도 구속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이해를 하셨나요?